옛날 옛적 조선 중기 한양 도성박 경기도 어느 조용하고 작은 마을 벽계리에는 박만식이라는 가난한 농부와 그의 외동딸 소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하는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야무진 손끝을 가진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지만 늘 몸가짐이 단정하고 영민한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은혜는 몸이 병약했지만 마음씨가 곱고 약초에 대한 지식이 깊어 어린 소하에게 늘 다정하게 약초의 이름과 효능을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 푸른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것도 약으로 쓸 수 있나요? 아가, 그건 방풍이란 약초란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기운을 돋우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 쓰이지.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약초 지식을 하나하나 배우며 소하는 아픈 사람을 돕는 의원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살림의 나무꾼 일부터 소장농 일까지 닥치는 대로 하던 아버지 박만식은 늘 고된 노동에 몸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은혜는 그런 남편을 정성껏 보살폈고 소하는 그런 어머니를 도와 약초를 빻아 아버지의 상처에 발라드리곤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치신 데 바르면 좋은 약초를 찧어왔어요. 아이고, 우리 딸 덕분에 금방 낫겠구나. 허, 하지만 정작 어머니 은혜의 기침 소리는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면서도 잦은 기침에 힘겨워했습니다. 어미는 괜찮단다, 소하야. 어서 들어가 쉬렴. 소하는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약초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꼭 어머니 병을 고쳐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하는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이웃의 아픔도 지나치지 못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홀로 사는 옆집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 힘들어하자 약초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번에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약초를 좀 말려왔어요. 뜨거운 물에 푹 우려서 드시면 기운이 나실 거예요. 아이고, 소하야, 내 덕분에 살겠다. 정말 고맙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될 것 같았지만 소하가 10살 되던 해 어머니 은혜는 오랫동안 알아왔던 속병이 깊어져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돌무덤 앞에서 소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슬픔은 소하가 의술에 더욱 매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몇 달이 흘러 소하는 심부름으로 장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는 약초상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하야, 내가 준 약 덕분에 우리 아기 배아리가 금방 나았단다. 정말 고맙구나. 자, 이건 답례야. 아주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시장 한쪽 구석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귀한 양반가의 아씨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사람들은 엮일까 두려워 수군거리기만 할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소하는 망설이지 않고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 쓰러진 아씨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안색이 창백하고 숨결이 가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을 빨리 집으로 모셔야 해요. 아버지 박만식은 딸의 다급한 목소리에 얼른 아씨를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소하는 정성껏 아씨를 간호했습니다. 꼬박 사흘 밤낮을 간호한 끝에 아씨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긴 어디냐? 아씨, 정신이 드시나요? 저작거리에서 쓰러지신 것을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사흘이나 정신을 잃으셨어요. 어디 천한 것들이 함부로 양반의 몸에 손을 대는 게냐? 아씨께서는 손발은 차가우나 몸 안에 열이 많은 체질이십니다. 제가 약초를 좀 드릴 테니 꼭 챙겨가셔서 다려 드십시오. 아씨는 소하의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몸을 추스른 뒤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쌩안이 집을 나서 시장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하는 어느덧 16살 어여쁜 처녀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해는 유난히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박만식이 애써 가꾼 작물들이 모두 말라 죽어 지주인 이참봉 댁에 바쳐야 할 소장료를 낼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올해 농사는 완전히 망쳤으니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이참봉 댁에 들어가 1년간 식모살이를 해서 소장료를 대신 갚겠습니다. 아니, 소아야. 내가 어찌 내 귀한 딸을 남의 집 식모로 보낸단 말이냐. 그건 절대 안 된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음을 아는 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딸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하는 한양 성내에 있는 이참봉 댁의 식모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참봉 댁에는 외아들 김미경 도령이 있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몸이 몹시 허약하여 늘 골골거렸습니다. 집안에서는 용한 의원을 부르고 온갖 정성을 들였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안색이 저리 파리하니 꼭 산송장 같구나. 몸이 저리 차가우시니. 소하는 창백한 얼굴로 힘없이 앉아있는 미경 도령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지켜보던 소하는 용기를 내어 미경 도령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련님. 누구냐? 저는 올해 소장료를 내지 못하게 되어 잠시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 박소하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어머님께 약초에 대해 배웠는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약을 한번 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고을에서 제일 용하다는 의원도 내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고작 너 같은 계집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송구합니다. 도련님.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 다만 평소 아버지와 마을 어르신들께 종종 약을 다려드리곤 했는데 도련님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래, 지금 내 심정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내 약초 물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만약 내 병이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면 넌 내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네, 도련님. 최선을 다해 도련님의 건강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소하는 정성을 다해 미경 도령의 약을 다렸습니다. 그의 체질을 살피고 몸의 기운을 북돋는 약초들을 신중하게 골라 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2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도령의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고 기침도 잦아들었으며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영감, 요새 우리 미경이 안색이 몰라보게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역시 이번에 다른 마을에서 모셔온 침술사의 실력이 용한가 봅니다. 부인. 우리가 그동안 애쓴 보람이 있구려. 아버지, 어머니. 그 침술사의 덕이 아닙니다. 아니, 미경. 그게 무슨 소리냐? 소장농의 딸로 와 있는 저 아이. 소아가 다려준 약을 먹고부터 제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을 먹은 뒤로 몸을 괴롭히던 통증도 사라지고 한기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두 저 아이 덕분입니다. 멋이라고. 의원도 침술사도 아닌 천안계집 아이가 다린 약을 먹었다는 말이냐? 내가 어찌 그런 위험한 짓을. 하지만 어머니, 제 안색을 보십시오. 전과 확연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는 분명 그 아이 덕이 맞습니다. 내 안색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검증되지 않은 아이의 의술을 어찌 믿는단 말이냐? 어머니, 부디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그 아이의 약을 먹어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들의 간절한 눈빛과 눈에 띄게 좋아진 건강 상태를 본 이참봉 부부는 마지못해 소하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미경 도령이 갑자기 온몸에 심한 종기가 나면서 고열과 함께 다시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이 망측한 것. 내년이 먹인 수상한 약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생겼다. 여봐라, 당장 저 계집을 끌어내 매우 쳐라.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아버지 박만식은 딸을 살려달라며 이참봉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이고, 참봉 어른. 제발 제 딸 소아를 살려주십시오. 마님, 대감 마님. 제가 도련님의 상태를 한 번만 더 자세히 살피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좋다. 그동안 내 공을 생각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허나 이번에도 차도가 없다면 내 목숨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 기회를 얻은 소하는 미경도령의 몸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와 같은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 병으로 돌아가셨기에 제가 수년간 이 병에 대해 연구하고 환자들을 돌보아 왔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살릴 수 있습니다. 제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은 누구도 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도련님 곁에서 밤낮으로 간호하며 치료하겠습니다. 만약 일주일 뒤에도 도련님께서 차도가 없으시다면 저는 이 집 앞마당에서 제 죄를 인정하고 자결하겠습니다. 소하의 비장한 각오와 아들을 살리고 싶은 부모의 절박함이 맞물려 결국 허락되었습니다. 소하는 미경도령의 방에 머물며 헌신적으로 간호했습니다. 종기를 약초물로 불리고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고 해독 약초를 붙여주기를 반복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이 되던 날 아침, 미경도령은 기적처럼 열이 내리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종기도 눈에 띄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그리 자신했던 이유가 있었군. 내 아들을 살려줘서 정말 고맙네. 이참봉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소하의 손을 잡고 거듭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에게 미경도령의 전담 의녀가 되어 돌봐줄 것을 청하며 아버지의 소장료까지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몸을 완전히 회복한 미경도령은 어느 날 소하를 따로 불렀습니다. 건강해진 그의 얼굴에는 늠름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 목숨을 이리 여러 번 구해주었는데 나는 아직 자네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제 이름은 박소하라고 합니다. 도련님. 건강을 되찾은 미경도령은 다음 해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당당히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임금이 내린 주홍빛 능소하 어사화를 쓰고 금이 환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소하는 다시 성박장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양반과 아씨가 소하 앞에서 픽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은 아씨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몇 년 전 저작거리에서 구해줬던 바로 그 오만한 아씨였습니다. 소하는 망설임 없이 아씨를 이참봉 댁에 있는 자신의 처소로 데려갔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아씨는 소하를 보자마자 또다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너냐? 여긴 어디냐? 아씨, 또 길에서 쓰러지셨기에 제가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우선 이 약이라도 드시겠어요? 너같이 천한 것이 다른 약을 내가 무엇인 줄 알고 마신단 말이냐? 그리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댁에서 의녀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 신분은 천하지만 아씨의 병을 낫게 할 약을 알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까짓 집의 의녀가 대수라고. 나는 이만 가보겠다. 하지만 방문을 나서려던 아씨는 문밖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참봉댁이 여긴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와 친분이 두터운 병판대감 최민준, 이 이참봉 댁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병판대감은 뜻밖의 자신의 딸이 이곳에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병판대감 댁따님이 어인일로 이곳... 아씨께서 안색이 좋지 않으셔서 제가 약초를 드리기 위해 잠시 모셨습니다. 그러셨구려. 사실 우리 미경이가 예전에 크게 알았을 때 바로 이 아이 덕분에 목숨을 구했었다오. 우리 집에는 보물 같은 아이지. 병판대감의 딸은 놀란 눈으로 소하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참봉의 말을 들으니 사실인 듯 했지만 천한 의녀에게 몸을 맡긴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아버님과 상의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병판대감이 신발 한 짝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허겁지겁 이참봉 댁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참봉. 그 의녀를 좀 불러주시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소. 딸이 갑자기 위독해져 온 마을의 의원을 불러도 차도가 없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소하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소하는 즉시 병판 대감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맞은 홍역입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니 어서 다른 이들을 격리해야 합니다. 당시 마즈는 어린아이들이 주로 걸리는 병이었지만 몸이 유난히 약했던 병판 대감에 따른 저작거리에 몰래 나왔다가 병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별채 근처에는 아이들이나 몸이 약한 사람은 절대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씨와 접촉했던 모든 사람에게는 제가 지금부터 다리는 약을 일주일간 반드시 먹이셔야 합니다. 이는 아씨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병판 대감은 딸을 살리려는 절박한 마음에 소하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소하는 다시 한번 밤낮으로 헌신적인 간호를 시작했습니다. 열이 들끓는 아씨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약을 다려 먹이고 몸을 닦아주며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꼬박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아씨는 마침내 열이 내리고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소하의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지만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씨? 아직 몸이 약하니 일어나지 마십시오. 아씨는 물끄러미 소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을 마시고는 소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딸이 살아난 것을 본 병판 대감은 소하에게 큰절이라도 할 듯이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김미경 도령이었습니다. 그는 소하의 헌신적인 모습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과 연모의 정을 느꼈습니다. 아씨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소하는 안심하고 처소로 돌아가려 했지만 긴장이 풀리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소하가 힘겹게 눈을 떴을 때 그녀의 곁에는 미경 도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너는 어찌 남을 돌보느라 내 몸은 하나도 돌보지 않는 것이냐? 아씨께서는 괜찮으신지요? 저는 괜찮으니 어서 가봐야. 병판 대감 댁에는 이미 의원을 보내두었다. 아씨께서는 미음도 드시기 시작했고 내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내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 하더구나.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여기서 일주일간 꼼짝 말고 쉬면서 몸부터 회복하거라. 그래야 나와 병판 대감 댁 아씨에게도 계속 약을 다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미경 도령의 진심 어린 걱정에 소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고 뺨은 또다시 불그스름하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임금의 몸에 원인 모를 커다란 종기가 생겨 어이들이 모두 달려들었지만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노여움이시다. 올해 흉작부터 시작해서 나라에 재앙이 닥치고 있다. 어서 하늘에 제사를 올려야 한다. 조정 대신들은 임금의 병을 하늘의 탓으로 돌리며 우왕좌왕했습니다. 하지만 미경 도령은 임금의 병이 자신과 같은 것임을 알아보고 병판 대감과 함께 임금을 찾아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그 종기를 낫게 해줄 여인을 소신들이 알고 있사옵니다. 뭔일아? 감히 천한 계집 따위가 지존인 과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이는 과인을 능멸하는 것이다. 주상 전하, 그 아이가 미천한 신분인 것은 사실이오나 죽어가던 신의 딸을 살려냈고 저 김미경의 목숨 또한 구했나이다. 그 아이의 의술은 신묘하여 능히 전하의 옥체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부디 저희를 믿고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좋다. 그대들의 충심을 믿어보겠노라. 당장 그 아이를 불러 과인의 병을 고쳐보도록 하라. 미경은 소하를 데리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궁궐 문 앞에서 긴장한 채 서 있는 소하에게 미경은 격려했습니다. 소아야, 너무 걱정 말 거라. 너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전하를 정성껏 보살펴드리면 된다. 제가 가진 미천한 지식이 주상 전하께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입궁한 소하는 임금의 상태를 살핀 뒤 다시 한번 밤낮으로 치료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임금의 병세에는 뚜렷한 차도가 없었습니다. 김미경, 자네는 분명 일주일 만에 차도를 보였다고 하지 않았는가?
애초에 천한 계집에게 옥체를 맡긴 것부터가 잘못이었소. 소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임금과 조정을 능멸한 죄로 소하를 능지처참해야 한다는 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옥에 갇힌 소하를 미경이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전하의 병은 도련님의 병과 비슷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게 보름의 시간만 더 주신다면 반드시 전하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소하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본 미경은 다음 날 아버지 이참봉 그리고 병판 대감과 함께 대전 앞에서 흰 소복을 입고 석고대죄하며 임금에게 시간을 더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세 사람의 간절함에 감동한 임금은 다시 한번 소하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소하는 다시 임금의 치료에 전념했고 그 보름 동안 미경과 이참봉, 병판대감은 대전 앞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무릎을 꿇은 채 소하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보름이 되던 날, 임금은 완쾌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인이 그대들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소. 참으로 고맙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전하, 이 모든 것은 저 여인의 총명함과 의술 덕분이옵니다. 부디 저 여인을 거두시어 궁궐의 의녀로 삼아주시고 그 재능을 더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자네의 말이 옳다. 과인의 목숨을 살린 저 아이의 신분을 양반으로 올려주고 궁궐 의녀로 삼아 과인의 곁을 지키게 하겠노라. 그리하여 소하는 미천한 소장농의 딸에서 임금을 치료한 공로를 인정받아 어엿한 궁궐의 의녀가 되었습니다. 궁궐의 약재 창고에서 약초를 살피던 소하는 문득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지존하신 전하의 병을 고쳤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 하늘에서는 부디 아프지 말고 건강히 잘 계시지요? 보고 싶어요, 어머니. 소하가 눈물 짓고 있을 때 미경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리 슬피 우는 것이냐? 나의 소아야. 도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을 믿어주시고 목숨까지 걸어 지켜주시다니요. 소아야. 능소화. 능소화. 나는 꽃을 아느냐? 하늘을 능가하는 꽃이라는 뜻도 있다고 하더구나. 내게는 내가 바로 그 능소화와 같다. 너는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과 같은 지존의 목숨까지 구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연모한다. 소아야. 부디 나의 아내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소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벅찬 감동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은 소하의 대답에 기뻐하며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말 거라. 내 평생을 바쳐 너를 지키고 아끼며 오직 너 하나만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결국 소하는 김미경과 양가 부모님, 그리고 임금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식 날, 곱게 단장한 소하의 모습은 활짝 핀 능소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딸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 박만식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늘에 있는 어머니도 따스한 봄 햇살이 되어 딸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소하는 평민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따뜻한 마음으로 운명을 바꾸고 조선의 훌륭한 의녀이자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옛말에 창천불고 고심인, 창천부부 고심인 이라 하였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하가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에 하늘도 그녀를 외면하지 않은 것이겠지요. 옛날 옛적, 조선 중기 한양 도성박, 경기도 어느 조용하고 작은 마을 벽계리에는 박만식이라는 가난한 농부와 그의 외동딸 소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하는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야무진 손끝을 가진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지만 늘 몸가짐이 단정하고 영민한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은혜는 몸이 병약했지만 마음씨가 곱고 약초에 대한 지식이 깊어
어린 소하에게 늘 다정하게 약초의 이름과 효능을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 푸른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것도 약으로 쓸 수 있나요? 아가, 그건 방풍이란 약초란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기운을 돋우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 쓰이지.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약초 지식을 하나하나 배우며 소하는 아픈 사람을 돕는 의원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살림의 나무꾼 일부터 소장농 일까지 닥치는 대로 하던 아버지 박만식은 늘 고된 노동에 몸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은혜는 그런 남편을 정성껏 보살폈고 소하는 그런 어머니를 도와 약초를 빻아 아버지의 상처에 발라드리곤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치신 데 바르면 좋은 약초를 찧어왔어요. 아이고, 우리 딸 덕분에 금방 낫겠구나. 허, 하지만 정작 어머니 은혜의 기침 소리는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면서도 잦은 기침에 힘겨워했습니다. 어미는 괜찮단다. 소하야. 어서 들어가 쉬렴. 소하는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약초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꼭 어머니 병을 고쳐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하는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이웃의 아픔도 지나치지 못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홀로 사는 옆집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 힘들어하자 약초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번에 감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약초를 좀 말려왔어요. 뜨거운 물에 푹 우려서 드시면 기운이 나실 거예요. 아이고, 소하야, 내 덕분에 살겠다. 정말 고맙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될 것 같았지만 소하가 10살 되던 해 어머니 은혜는 오랫동안 알아왔던 속병이 깊어져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돌무덤 앞에서 소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슬픔은 소하가 의술에 더욱 매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몇 달이 흘러 소하는 심부름으로 장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는 약초상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하야, 내가 준 약 덕분에 우리 아기 배아리가 금방 나았단다. 정말 고맙구나. 자, 이건 답례야. 아주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시장 한쪽 구석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귀한 양반가의 아씨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사람들은 엮일까 두려워 수군거리기만 할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소하는 망설이지 않고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 쓰러진 아씨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안색이 창백하고 숨결이 가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을 빨리 집으로 모셔야 해요. 아버지 박만식은 딸의 다급한 목소리에 얼른 아씨를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소하는 정성껏 아씨를 간호했습니다. 꼬박 사흘 밤낮을 간호한 끝에 아씨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긴 어디냐? 아씨, 정신이 드시나요? 저작거리에서 쓰러지신 것을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사흘이나 정신을 잃으셨어요. 어디 천한 것들이 함부로 양반의 몸에 손을 대는 게냐? 아씨께서는 손발은 차가우나 몸 안에 열이 많은 체질이십니다. 제가 약초를 좀 드릴 테니 꼭 챙겨가셔서 다려 드십시오. 아씨는 소하의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몸을 추스른 뒤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쌩안이 집을 나서 시장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하는 어느덧 16살 어여쁜 처녀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해는 유난히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박만식이 애써 가꾼 작물들이 모두 말라 죽어 지주인 이참봉 댁에 바쳐야 할 소장료를 낼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올해 농사는 완전히 망쳤으니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이참봉 댁에 들어가 1년간 식모살이를 해서 소장료를 대신 갚겠습니다. 아니, 소아야. 내가 어찌 내 귀한 딸을 남의 집 식모로 보낸단 말이냐. 그건 절대 안 된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음을 아는 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딸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하는 한양 성내에 있는 이참봉 댁의 식모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참봉 댁에는 외아들 김미경 도령이 있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몸이 몹시 허약하여 늘 골골거렸습니다. 집안에서는 용한 의원을 부르고 온갖 정성을 들였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안색이 저리 파리하니 꼭 산송장 같구나. 몸이 저리 차가우시니. 소하는 창백한 얼굴로 힘없이 앉아있는 미경 도령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지켜보던 소하는 용기를 내어 미경 도령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련님. 누구냐? 저는 올해 소장료를 내지 못하게 되어 잠시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 박소하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어머님께 약초에 대해 배웠는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약을 한번 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고을에서 제일 용하다는 의원도 내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고작 너 같은 계집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송구합니다. 도련님.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 다만 평소 아버지와 마을 어르신들께 종종 약을 다려드리곤 했는데 도련님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래, 지금 내 심정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내 약초 물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만약 내 병이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면 넌 내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네, 도련님. 최선을 다해 도련님의 건강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소하는 정성을 다해 미경 도령의 약을 다렸습니다. 그의 체질을 살피고 몸의 기운을 북돋는 약초들을 신중하게 골라 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2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도령의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고 기침도 잦아들었으며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영감, 요새 우리 미경이 안색이 몰라보게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역시 이번에 다른 마을에서 모셔온 침술사의 실력이 용한가 봅니다. 부인. 우리가 그동안 애쓴 보람이 있구려. 아버지, 어머니. 그 침술사의 덕이 아닙니다. 아니, 미경. 그게 무슨 소리냐? 소장농의 딸로 와 있는 저 아이. 소아가 다려준 약을 먹고부터 제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을 먹은 뒤로 몸을 괴롭히던 통증도 사라지고 한기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두 저 아이 덕분입니다. 멋이라고. 의원도 침술사도 아닌 천안계집 아이가 다린 약을 먹었다는 말이냐? 내가 어찌 그런 위험한 짓을. 하지만 어머니, 제 안색을 보십시오. 전과 확연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는 분명 그 아이 덕이 맞습니다. 내 안색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검증되지 않은 아이의 의술을 어찌 믿는단 말이냐? 어머니, 부디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그 아이의 약을 먹어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들의 간절한 눈빛과 눈에 띄게 좋아진 건강 상태를 본 이참봉 부부는 마지못해 소하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미경 도령이 갑자기 온몸에 심한 종기가 나면서 고열과 함께 다시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이 망측한 것. 내년이 먹인 수상한 약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생겼다. 여봐라, 당장 저 계집을 끌어내 매우 쳐라.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아버지 박만식은 딸을 살려달라며 이참봉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이고, 참봉 어른. 제발 제 딸 수아를 살려주십시오. 마님, 대감마님. 제가 도련님의 상태를 한 번만 더 자세히 살피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좋다. 그동안 내 공을 생각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허나 이번에도 차도가 없다면 내 목숨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 기회를 얻은 소하는 미경 도령의 몸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와 같은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 병으로 돌아가셨기에 제가 수년간 이 병에 대해 연구하고
환자들을 돌보아 왔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살릴 수 있습니다. 제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은 누구도 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도련님 곁에서 밤낮으로 간호하며 치료하겠습니다. 만약 일주일 뒤에도 도련님께서 차도가 없으시다면 저는 이 집 앞마당에서 제 죄를 인정하고 자결하겠습니다. 소하의 비장한 각오와 아들을 살리고 싶은 부모의 절박함이 맞물려 결국 허락되었습니다. 소하는 미경도령의 방에 머물며 헌신적으로 간호했습니다. 종기를 약초물로 불리고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고 해독 약초를 붙여주기를 반복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이 되던 날 아침, 미경도령은 기적처럼 열이 내리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종기도 눈에 띄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그리 자신했던 이유가 있었군. 내 아들을 살려줘서 정말 고맙네. 이참봉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소하의 손을 잡고 거듭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에게 미경도령의 전담 의녀가 되어 돌봐줄 것을 청하며 아버지의 소장료까지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몸을 완전히 회복한 미경도령은 어느 날 소하를 따로 불렀습니다. 건강해진 그의 얼굴에는 늠름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 목숨을 이리 여러 번 구해주었는데 나는 아직 자네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제 이름은 박소하라고 합니다. 도련님. 건강을 되찾은 미경도령은 다음 해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당당히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임금이 내린 주홍빛 능소하 어사화를 쓰고 금이 환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소하는 다시 성박장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양반과 아씨가 소하 앞에서 픽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은 아씨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몇 년 전 저작거리에서 구해줬던 바로 그 오만한 아씨였습니다. 소하는 망설임 없이 아씨를 이참봉 댁에 있는 자신의 처소로 데려갔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아씨는 소하를 보자마자 또다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너냐? 여긴 어디냐? 아씨, 또 길에서 쓰러지셨기에 제가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우선 이 약이라도 드시겠어요? 너같이 천한 것이 다른 약을 내가 무엇인 줄 알고 마신단 말이냐? 그리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댁에서 의녀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 신분은 천하지만 아씨의 병을 낫게 할 약을 알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까짓 집의 의녀가 되수라고. 나는 이만 가보겠다. 하지만 방문을 나서려던 아씨는 문밖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참봉 댁이 여긴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와 친분이 두터운 병판 대감 최민준, 이 이참봉 댁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병판 대감은 뜻밖의 자신의 딸이 이곳에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병판 대감 댁따님이 어인일로 이곳... 아씨께서 안색이 좋지 않으셔서 제가 약초를 드리기 위해 잠시 모셨습니다. 그러셨구려. 사실 우리 미경이가 예전에 크게 알았을 때 바로 이 아이 덕분에 목숨을 구했었다오. 우리 집에는 보물 같은 아이지. 병판 대감의 딸은 놀란 눈으로 소하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참봉의 말을 들으니 사실인 듯 했지만 천한 의녀에게 몸을 맡긴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아버님과 상의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병판 대감이 신발 한 짝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허겁지겁 이참봉 댁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참봉. 그 의녀를 좀 불러주시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소. 딸이 갑자기 위독해져 온 마을의 의원을 불러도 차도가 없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소하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소하는 즉시 병판 대감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맞은 홍역입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니 어서 다른 이들을 격리해야 합니다. 당시 맞이는 어린아이들이 주로 걸리는 병이었지만 몸이 유난히 약했던 병판 대감의 딸은 저작거리에 몰래 나왔다가 병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별채 근처에는 아이들이나 몸이 약한 사람은 절대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씨와 접촉했던 모든 사람에게는 제가 지금부터 다리는 약을 일주일간 반드시 먹이셔야 합니다. 이는 아씨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병판 대감은 딸을 살리려는 절박한 마음에 소하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소하는 다시 한번 밤낮으로 헌신적인 간호를 시작했습니다. 열이 들끓는 아씨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약을 다려 먹이고 몸을 닦아주며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꼬박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아씨는 마침내 열이 내리고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소하의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지만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씨? 아직 몸이 약하니 일어나지 마십시오. 아씨는 물끄러미 소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을 마시고는 소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딸이 살아난 것을 본 병판 대감은 소하에게 큰절이라도 할 듯이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김미경 도령이었습니다. 그는 소하의 헌신적인 모습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과 연모의 정을 느꼈습니다. 아씨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소하는 안심하고 처소로 돌아가려 했지만 긴장이 풀리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소하가 힘겹게 눈을 떴을 때 그녀의 곁에는 미경 도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너는 어찌 남을 돌보느라 내 몸은 하나도 돌보지 않는 것이냐? 아씨께서는 괜찮으신지요? 저는 괜찮으니 어서 가봐야. 병판 대감 댁에는 이미 의원을 보내두었다. 아씨께서는 미음도 드시기 시작했고 내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내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 하더구나.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여기서 일주일간 꼼짝 말고 쉬면서 몸부터 회복하거라. 그래야 나와 병판 대감 댁 아씨에게도 계속 약을 다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미경 도령의 진심 어린 걱정에 소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고 뺨은 또다시 불그스름하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임금의 몸에 원인 모를 커다란 종기가 생겨 어이들이 모두 달려들었지만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노여움이시다. 올해 흉작부터 시작해서 나라에 재앙이 닥치고 있다. 어서 하늘에 제사를 올려야 한다. 조정 대신들은 임금의 병을 하늘의 탓으로 돌리며 우왕좌왕했습니다. 하지만 미경 도령은 임금의 병이 자신과 같은 것임을 알아보고 병판 대감과 함께 임금을 찾아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그 종기를 낫게 해줄 여인을 소신들이 알고 있사옵니다. 뭔니라? 감히 천한 계집 따위가 지존인 과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이는 과인을 능멸하는 것이다. 주상 전하, 그 아이가 미천한 신분인 것은 사실이오나 죽어가던 신의 딸을 살려냈고 저 김미경의 목숨 또한 구했나이다. 그 아이의 의술은 신묘하여 능히 전하의 옥체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부디 저희를 믿고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좋다. 그대들의 충심을 믿어보겠노라. 당장 그 아이를 불러 과인의 병을 고쳐보도록 하라. 미경은 소하를 데리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궁궐 문 앞에서 긴장한 채 서 있는 소하에게 미경은 격려했습니다. 소아야, 너무 걱정 말 거라. 너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전하를 정성껏 보살펴드리면 된다. 제가 가진 미천한 지식이 주상 전하께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입궁한 소하는 임금의 상태를 살핀 뒤 다시 한번 밤낮으로 치료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임금의 병세에는 뚜렷한 차도가 없었습니다. 김미경, 자네는 분명 일주일 만에 차도를 보였다고 하지 않았는가? 애초에 천한 계집에게 옥체를 맡긴 것부터가 잘못이었소. 소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임금과 조정을 능멸한 죄로 소하를 능지처참해야 한다는 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옥에 갇힌 소하를 미경이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전하의 병은 도련님의 병과 비슷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게 보름의 시간만 더 주신다면 반드시 전하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소하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본 미경은 다음 날 아버지 이참봉 그리고 병판 대감과 함께 대전 앞에서 흰 소복을 입고 석고대죄하며 임금에게 시간을 더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세 사람의 간절함에 감동한 임금은 다시 한번 소하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소하는 다시 임금의 치료에 전념했고 그 보름 동안 미경과 이참봉, 병판대감은 대전 앞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무릎을 꿇은 채 소하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보름이 되던 날, 임금은 완쾌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인이 그대들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소. 참으로 고맙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전하, 이 모든 것은 저 여인의 총명함과 의술 덕분이옵니다. 부디 저 여인을 거두시어 궁궐의 의녀로 삼아주시고 그 재능을 더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자네의 말이 옳다. 과인의 목숨을 살린 저 아이의 신분을 양반으로 올려주고 궁궐 의녀로 삼아 과인의 곁을 지키게 하겠노라. 그리하여 소하는 미천한 소장농의 딸에서 임금을 치료한 공로를 인정받아 어엿한 궁궐의 의녀가 되었습니다. 궁궐의 약재 창고에서 약초를 살피던 소하는 문득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지존하신 전하의 병을 고쳤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 하늘에서는 부디 아프지 말고 건강히 잘 계시지요? 보고 싶어요, 어머니. 소하가 눈물 짓고 있을 때 미경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리 슬피 우는 것이냐? 나의 소아야. 도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을 믿어주시고 목숨까지 걸어 지켜주시다니요. 소아야. 능소화. 능소화. 나는 꽃을 아느냐? 하늘을 능가하는 꽃이라는 뜻도 있다고 하더구나. 내게는 내가 바로 그 능소화와 같다. 너는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과 같은 지존의 목숨까지 구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연모한다. 소아야. 부디 나의 아내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소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벅찬 감동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은 소하의 대답에 기뻐하며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말 거라. 내 평생을 바쳐 너를 지키고 아끼며 오직 너 하나만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결국 소하는 김미경과 양가 부모님, 그리고 임금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식 날, 곱게 단장한 소하의 모습은 활짝 핀 능소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딸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 박만식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늘에 있는 어머니도 따스한 봄 햇살이 되어 딸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소하는 평민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따뜻한 마음으로 운명을 바꾸고 조선의 훌륭한 의녀이자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옛말에 창천불고 고심인 창천부부 고심인이라 하였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하가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에 하늘도 그녀를 외면하지 않은 것이겠지요. 옛날 옛적 조선 중기 한양 도성박, 경기도 어느 조용하고 작은 마을 벽계리에는 박만식이라는 가난한 농부와 그의 외동딸 소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하는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야무진 손끝을 가진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지만 늘 몸가짐이 단정하고 영민한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은혜는 몸이 병약했지만 마음씨가 곱고 약초에 대한 지식이 깊어 어린 소하에게 늘 다정하게 약초의 이름과 효능을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 푸른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것도 약으로 쓸 수 있나요? 아가, 그건 방풍이란 약초란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기운을 돋우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 쓰이지.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약초 지식을 하나하나 배우며 소하는 아픈 사람을 돕는 의원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살림의 나무꾼 일부터 소장농 일까지 닥치는 대로 하던 아버지 박만식은 늘 고된 노동에 몸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은혜는 그런 남편을 정성껏 보살폈고 소하는 그런 어머니를 도와 약초를 빻아 아버지의 상처에 발라드리곤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치신 데 바르면 좋은 약초를 찧어왔어요. 아이고, 우리 딸 덕분에 금방 낫겠구나. 허, 하지만 정작 어머니 은혜의 기침 소리는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면서도 잦은 기침에 힘겨워했습니다. 어미는 괜찮단다. 소하야. 어서 들어가 쉬렴. 소하는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약초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꼭 어머니 병을 고쳐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하는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이웃의 아픔도 지나치지 못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홀로 사는 옆집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 힘들어하자 약초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번에 감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약초를 좀 말려왔어요. 뜨거운 물에 푹 우려서 드시면 기운이 나실 거예요. 아이고, 소하야, 내 덕분에 살겠다. 정말 고맙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될 것 같았지만 소하가 10살 되던 해 어머니 은혜는 오랫동안 앓아왔던 속병이 깊어져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돌무덤 앞에서 소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슬픔은 소하가 의술에 더욱 매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몇 달이 흘러 소하는 심부름으로 장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는 약초상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하야, 내가 준 약 덕분에 우리 아기 배아리가 금방 나았단다. 정말 고맙구나. 자, 이건 답례야. 아주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시장 한쪽 구석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귀한 양반가의 아씨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사람들은 엮일까 두려워 수군거리기만 할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소하는 망설이지 않고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 쓰러진 아씨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안색이 창백하고 숨결이 가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을 빨리 집으로 모셔야 해요. 아버지 박만식은 딸의 다급한 목소리에 얼른 아씨를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소하는 정성껏 아씨를 간호했습니다. 꼬박 사흘 밤낮을 간호한 끝에 아씨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긴 어디냐? 아씨, 정신이 드시나요? 저작거리에서 쓰러지신 것을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사흘이나 정신을 잃으셨어요. 어디 천한 것들이 함부로 양반의 몸에 손을 대는 게냐? 아씨께서는 손발은 차가우나 몸 안에 열이 많은 체질이십니다. 제가 약초를 좀 드릴 테니 꼭 챙겨가셔서 다려 드십시오. 아씨는 소하의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몸을 추스른 뒤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쌩안이 집을 나서 시장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하는 어느덧 16살 어여쁜 처녀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해는 유난히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박만식이 애써 가꾼 작물들이 모두 말라 죽어 지주인 이참봉 댁에 바쳐야 할 소장료를 낼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올해 농사는 완전히 망쳤으니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이참봉 댁에 들어가 1년간 식모살이를 해서 소장료를 대신 갚겠습니다. 아니, 소아야. 내가 어찌 내 귀한 딸을 남의 집 식모로 보낸단 말이냐. 그건 절대 안 된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음을 아는 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딸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하는 한양 성내에 있는 이참봉 댁의 식모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참봉 댁에는 외아들 김미경 도령이 있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몸이 몹시 허약하여 늘 골골거렸습니다. 집안에서는 용한 의원을 부르고 온갖 정성을 들였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안색이 저리 파리하니
꼭 산송장 같구나. 몸이 저리 차가우시니. 소하는 창백한 얼굴로 힘없이 앉아있는 미경도령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지켜보던 소하는 용기를 내어 미경도령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련님. 누구냐? 저는 올해 소장료를 내지 못하게 되어 잠시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 박소하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어머님께 약초에 대해 배웠는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약을 한번 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고을에서 제일 용하다는 의원도 내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고작 너 같은 계집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송구합니다. 도련님.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 다만 평소 아버지와 마을 어르신들께 종종 약을 다려드리곤 했는데 도련님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래, 지금 내 심정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내 약초 물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만약 내 병이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면 넌 내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네, 도련님. 최선을 다해 도련님의 건강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소하는 정성을 다해 미경도령의 약을 다렸습니다. 그의 체질을 살피고 몸의 기운을 북돋는 약초들을 신중하게 골라 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2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도령의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고 기침도 잦아들었으며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영감, 요새 우리 미경이 안색이 몰라보게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역시 이번에 다른 마을에서 모셔온 침술사의 실력이 용한가 봅니다. 부인. 우리가 그동안 애쓴 보람이 있구려. 아버지, 어머니. 그 침술사의 덕이 아닙니다. 아니, 미경. 그게 무슨 소리냐? 소장농의 딸로 와 있는 저 아이. 소아가 다려준 약을 먹고부터 제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을 먹은 뒤로 몸을 괴롭히던 통증도 사라지고 한기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두 저 아이 덕분입니다. 멋이라고. 의원도 침술사도 아닌 천안계집 아이가 다린 약을 먹었다는 말이냐? 내가 어찌 그런 위험한 짓을. 하지만 어머니, 제 안색을 보십시오. 전과 확연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는 분명 그 아이 덕이 맞습니다. 내 안색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검증되지 않은 아이의 의술을 어찌 믿는단 말이냐? 어머니, 부디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그 아이의 약을 먹어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들의 간절한 눈빛과 눈에 띄게 좋아진 건강 상태를 본 이참봉 부부는 마지못해 소하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미경도령이 갑자기 온몸에 심한 종기가 나면서 고열과 함께 다시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이 망측한 것. 내년이 먹인 수상한 약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생겼다. 여봐라, 당장 저 계집을 끌어내 매우 쳐라.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아버지 박만식은 딸을 살려달라며 이참봉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이고, 참봉 어른. 제발 제 딸 수아를 살려주십시오. 마님, 대감마님. 제가 도련님의 상태를 한 번만 더 자세히 살피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좋다. 그동안 내 공을 생각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허나 이번에도 차도가 없다면 내 목숨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 기회를 얻은 소하는 미경도령의 몸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와 같은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 병으로 돌아가셨기에 제가 수년간 이 병에 대해 연구하고 환자들을 돌보아 왔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살릴 수 있습니다. 제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은 누구도 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도련님 곁에서 밤낮으로 간호하며 치료하겠습니다. 만약 일주일 뒤에도 도련님께서 차도가 없으시다면
저는 이 집 앞마당에서 제 죄를 인정하고 자결하겠습니다. 소하의 비장한 각오와 아들을 살리고 싶은 부모의 절박함이 맞물려 결국 허락되었습니다. 소하는 미경도령의 방에 머물며 헌신적으로 간호했습니다. 종기를 약초물로 불리고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고 해독 약초를 붙여주기를 반복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이 되던 날 아침, 미경도령은 기적처럼 열이 내리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종기도 눈에 띄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그리 자신했던 이유가 있었군. 내 아들을 살려줘서 정말 고맙네. 이찬봉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소하의 손을 잡고 거듭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에게 미경도령의 전담 의녀가 되어 돌봐줄 것을 청하며 아버지의 소장료까지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몸을 완전히 회복한 미경도령은 어느 날 소하를 따로 불렀습니다. 건강해진 그의 얼굴에는 늠름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 목숨을 이리 여러 번 구해주었는데 나는 아직 자네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제 이름은 박소하라고 합니다. 도련님. 건강을 되찾은 미경도령은 다음 해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당당히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임금이 내린 주홍빛 능소하 어사화를 쓰고 금이 환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소하는 다시 성박장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양반과 아씨가 소하 앞에서 픽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은 아씨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몇 년 전 저작거리에서 구해줬던 바로 그 오만한 아씨였습니다. 소하는 망설임 없이 아씨를 이찬봉 댁에 있는 자신의 처소로 데려갔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아씨는 소하를 보자마자 또다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너냐? 여긴 어디냐? 아씨, 또 길에서 쓰러지셨기에 제가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우선 이 약이라도 드시겠어요? 너같이 천한 것이 다른 약을 내가 무엇인 줄 알고 마신단 말이냐? 그리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댁에서 의녀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 신분은 천하지만 아씨의 병을 낫게 할 약을 알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까짓 집의 의녀가 되수라고. 나는 이만 가보겠다. 하지만 방문을 나서려던 아씨는 문밖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참봉 댁이 여긴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와 친분이 두터운 병판대감 최민준, 이 이찬봉 댁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병판대감은 뜻밖의 자신의 딸이 이곳에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병판 대감 댁따님이 어인일로 이곳... 아씨께서 안색이 좋지 않으셔서 제가 약초를 드리기 위해 잠시 모셨습니다. 그러셨구려. 사실 우리 미경이가 예전에 크게 알았을 때 바로 이 아이 덕분에 목숨을 구했었다오. 우리 집에는 보물 같은 아이지. 병판대감의 딸은 놀란 눈으로 소하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찬봉의 말을 들으니 사실인 듯 했지만 천한 의녀에게 몸을 맡긴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아버님과 상의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병판대감이 신발 한 짝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허겁지겁 이찬봉 댁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참봉. 그 의녀를 좀 불러주시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소. 딸이 갑자기 위독해져 온 마을의 의원을 불러도 차도가 없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소하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소하는 즉시 병판대감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맞은 홍역입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니 어서 다른 이들을 격리해야 합니다. 당시 마즈는 어린아이들이 주로 걸리는 병이었지만 몸이 유난히 약했던 병판대감의 딸은 저작거리에 몰래 나왔다가 병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별채 근처에는 아이들이나 몸이 약한 사람은 절대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씨와 접촉했던 모든 사람에게는 제가 지금부터 다리는 약을 일주일간 반드시 먹이셔야 합니다. 이는 아씨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병판대감은 딸을 살리려는 절박한 마음에 소하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소하는 다시 한번 밤낮으로 헌신적인 간호를 시작했습니다. 열이 들끓는 아씨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약을 다려 먹이고 몸을 닦아주며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꼬박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아씨는 마침내 열이 내리고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소하의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지만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씨? 아직 몸이 약하니 일어나지 마십시오. 아씨는 물끄러미 소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을 마시고는 소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딸이 살아난 것을 본 병판대감은 소하에게 큰절이라도 할 듯이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김미경 도령이었습니다. 그는 소하의 헌신적인 모습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과 연모의 정을 느꼈습니다. 아씨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소하는 안심하고 처소로 돌아가려 했지만 긴장이 풀리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소하가 힘겹게 눈을 떴을 때 그녀의 곁에는 미경 도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너는 어찌 남을 돌보느라 내 몸은 하나도 돌보지 않는 것이냐? 아씨께서는 괜찮으신지요? 저는 괜찮으니 어서 가봐야. 병판 대감 댁에는 이미 의원을 보내두었다. 아씨께서는 미음도 드시기 시작했고 내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내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 하더구나.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여기서 일주일간 꼼짝 말고 쉬면서 몸부터 회복하거라. 그래야 나와 병판 대감 댁 아씨에게도 계속 약을 다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미경 도령의 진심 어린 걱정에 소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고 뺨은 또다시 불그스름하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임금의 몸에 원인 모를 커다란 종기가 생겨 어이들이 모두 달려들었지만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노여움이시다. 올해 흉작부터 시작해서 나라에 재앙이 닥치고 있다. 어서 하늘에 제사를 올려야 한다. 조정 대신들은 임금의 병을 하늘의 탓으로 돌리며 우왕좌왕했습니다. 하지만 미경 도령은 임금의 병이 자신과 같은 것임을 알아보고 병판 대감과 함께 임금을 찾아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그 종기를 낫게 해줄 여인을 소신들이 알고 있사옵니다. 뭔니라. 감히 천한 계집 따위가 지존인 과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이는 과인을 능멸하는 것이다. 주상 전하. 그 아이가 미천한 신분인 것은 사실이오나 죽어가던 신의 딸을 살려냈고 저 김미경의 목숨 또한 구했나이다. 그 아이의 의술은 신묘하여 능히 전하의 옥체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부디 저희를 믿고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좋다. 그대들의 충심을 믿어보겠노라. 당장 그 아이를 불러 과인의 병을 고쳐보도록 하라. 미경은 소하를 데리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궁궐 문 앞에서 긴장한 채 서 있는 소하에게 미경은 격려했습니다. 소아야, 너무 걱정 말거라. 너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전하를 정성껏 보살펴드리면 된다. 제가 가진 미천한 지식이 주상 전하께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입궁한 소하는 임금의 상태를 살핀 뒤 다시 한번 밤낮으로 치료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임금의 병세에는 뚜렷한 차도가 없었습니다. 김미경, 자네는 분명 일주일 만에 차도를 보였다고 하지 않았는가? 애초에 천한 계집에게 옥체를 맡긴 것부터가 잘못이었소. 소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임금과 조정을 능멸한 죄로 소하를 능지처참해야 한다는 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옥에 갇힌 소하를 미경이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전하의 병은 도련님의 병과 비슷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게 보름의 시간만 더 주신다면 반드시 전하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소하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본 미경은 다음 날 아버지 이참봉,
그리고 병판 대감과 함께 대전 앞에서 흰 소복을 입고 석고대죄하며 임금에게 시간을 더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세 사람의 간절함에 감동한 임금은 다시 한번 소하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소하는 다시 임금의 치료에 전념했고 그 보름 동안 미경과 이참봉, 병판대감은 대전 앞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무릎을 꿇은 채 소하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보름이 되던 날, 임금은 완쾌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인이 그대들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소. 참으로 고맙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전하, 이 모든 것은 저 여인의 총명함과 의술 덕분이옵니다. 부디 저 여인을 거두시어 궁궐의 의녀로 삼아주시고 그 재능을 더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자네의 말이 옳다. 과인의 목숨을 살린 저 아이의 신분을 양반으로 올려주고 궁궐 의녀로 사마 과인의 곁을 지키게 하겠노라. 그리하여 소하는 미천한 소장농의 딸에서 임금을 치료한 공로를 인정받아 어엿한 궁궐의 의녀가 되었습니다. 궁궐의 약재 창고에서 약초를 살피던 소하는 문득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지존하신 전하의 병을 고쳤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 하늘에서는 부디 아프지 말고 건강히 잘 계시지요? 보고 싶어요, 어머니. 소하가 눈물 짓고 있을 때 미경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리 슬피 우는 것이냐, 나의 소아야. 도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을 믿어주시고 목숨까지 걸어 지켜주시다니요. 소아야, 능소화, 능소화. 나는 꽃을 아느냐. 하늘을 능가하는 꽃이라는 뜻도 있다고 하더구나. 내게는 내가 바로 그 능소화와 같다. 너는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과 같은 지존의 목숨까지 구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연모한다, 소아야. 부디 나의 아내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소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벅찬 감동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은 소하의 대답에 기뻐하며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말 거라. 내 평생을 바쳐 너를 지키고 아끼며 오직 너 하나만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결국 소하는 김미경과 양가 부모님, 그리고 임금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식 날, 곱게 단장한 소하의 모습은 활짝 핀 능소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딸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 박만식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늘에 있는 어머니도 따스한 봄 햇살이 되어 딸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소하는 평민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따뜻한 마음으로 운명을 바꾸고 조선의 훌륭한 의녀이자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옛말에 창천불고 고심인, 창천부부 고심인이라 하였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하가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에 하늘도 그녀를 외면하지 않은 것이겠지요. 옛날 옛적, 조선 중기 한양 도성박, 경기도 어느 조용하고 작은 마을 벽계리에는 박만식이라는 가난한 농부와 그의 외동딸 소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하는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야무진 손끝을 가진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지만 늘 몸가짐이 단정하고 영민한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은혜는 몸이 병약했지만 마음씨가 곱고 약초에 대한 지식이 깊어 어린 소하에게 늘 다정하게 약초의 이름과 효능을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 푸른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것도 약으로 쓸 수 있나요? 아가, 그건 방풍이란 약초란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기운을 돋우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 쓰이지.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약초 지식을 하나하나 배우며 소하는 아픈 사람을 돕는 의원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살림의 나무꾼 일부터 소장농 일까지 닥치는 대로 하던 아버지 박만식은 늘 고된 노동에 몸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은혜는 그런 남편을 정성껏 보살폈고
소하는 그런 어머니를 도와 약초를 빻아 아버지의 상처에 발라드리곤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치신 데 바르면 좋은 약초를 찧어왔어요. 아이고, 우리 딸 덕분에 금방 낫겠구나. 허, 하지만 정작 어머니 은혜의 기침 소리는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면서도 잦은 기침에 힘겨워했습니다. 어미는 괜찮단다. 소하야. 어서 들어가 쉬렴. 소하는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약초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꼭 어머니 병을 고쳐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하는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이웃의 아픔도 지나치지 못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홀로 사는 옆집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 힘들어하자 약초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번에 감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약초를 좀 말려왔어요. 뜨거운 물에 푹 우려서 드시면 기운이 나실 거예요. 아이고, 소하야, 내 덕분에 살겠다. 정말 고맙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될 것 같았지만 소하가 10살 되던 해 어머니 은혜는 오랫동안 알아왔던 속병이 깊어져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돌무덤 앞에서 소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슬픔은 소하가 의술에 더욱 매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몇 달이 흘러 소하는 심부름으로 장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는 약초상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하야, 내가 준 약 덕분에 우리 아기 배아리가 금방 나았단다. 정말 고맙구나. 자, 이건 답례야. 아주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시장 한쪽 구석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귀한 양반가의 아씨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사람들은 엮일까 두려워 수군거리기만 할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소하는 망설이지 않고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 쓰러진 아씨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안색이 창백하고 숨결이 가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을 빨리 집으로 모셔야 해요. 아버지 박만식은 딸의 다급한 목소리에 얼른 아씨를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소하는 정성껏 아씨를 간호했습니다. 꼬박 사흘 밤낮을 간호한 끝에 아씨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긴 어디냐? 아씨, 정신이 드시나요? 저작거리에서 쓰러지신 것을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사흘이나 정신을 잃으셨어요. 어디 천한 것들이 함부로 양반의 몸에 손을 대는 게냐? 아씨께서는 손발은 차가우나 몸 안에 열이 많은 체질이십니다. 제가 약초를 좀 드릴 테니 꼭 챙겨가셔서 다려 드십시오. 아씨는 소하의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몸을 추스른 뒤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쌩안이 집을 나서 시장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하는 어느덧 16살 어여쁜 처녀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해는 유난히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박만식이 애써 가꾼 작물들이 모두 말라 죽어 지주인 이참봉 댁에 바쳐야 할 소작료를 낼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올해 농사는 완전히 망쳤으니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이참봉 댁에 들어가 1년간 식모살이를 해서 소작료를 대신 갚겠습니다. 아니, 소아야. 내가 어찌 내 귀한 딸을 남의 집 식모로 보낸단 말이냐. 그건 절대 안 된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음을 아는 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딸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하는 한양 성내에 있는 이참봉 댁의 식모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참봉 댁에는 외아들 김미경 도령이 있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몸이 몹시 허약하여 늘 골골거렸습니다. 집안에서는 용한 의원을 부르고 온갖 정성을 들였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안색이 저리 파리하니 꼭 산송장 같구나. 몸이 저리 차가우시니. 소하는 창백한 얼굴로 힘없이 앉아있는 미경 도령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지켜보던 소하는 용기를 내어 미경 도령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련님. 누구냐?
저는 올해 소장료를 내지 못하게 되어 잠시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 박소하라고 합니다. 혹. 제가 어릴 적부터 어머님께 약초에 대해 배웠는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약을 한번 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고을에서 제일 용하다는 의원도 내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고작 너 같은 계집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송구합니다. 도련님.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 다만 평소 아버지와 마을 어르신들께 종종 약을 다려드리곤 했는데 도련님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래. 지금 내 심정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내 약초 물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만약 내 병이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면 넌 내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네, 도련님. 최선을 다해 도련님의 건강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